안녕하세요. 차량 사이버 보안 개발팀의 최영진 책임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UNEC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선은 법규 설명하기에 앞서서 차량, 자동차, 여기서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경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어떤 글로 보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그리고 한번 체감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영상으로 간단히 차량 사이버 보안이 없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ck 'em all. It's zombie time. I'd buckle up if I were you. Safety sensors overridden. 네, 지금 보신 거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분노의 질주에서 좀비카라는 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들을 외부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해킹을 하고 그 차량들이 한 대가 특정된 게 아니라 여러 차량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커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영화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 안에서의 해킹을 방지할 것들, 결국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기능 요구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킹 위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보안 기술 개발 및 확대 전개가 필요합니다. 케이블 시대에는 캔 통신이 도입되었었고,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접근 제한이 필요하게 되면서 시건 장치 및 도난 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좀 더 가가지고 통신 시대에 이르러서는 3G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었고요. 이때 도요타, 지프 체로키, 테슬라, BMW 등을 대상으로 여러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에서는 해킹 테스트를 시도를 하게 되었고, 도출된 취약점을 기반으로 차량 제어까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차량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제어기의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접근 제어 및 소프트웨어 위변조 검증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확대되게 돼서 실시간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수 차량을 동시 보안해야 되는 그런 미래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침입 탐지를 할 수 있는 IDS와 같은 기술과 그 다음에 OTA 보안 업데이트 기술 등이 이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킹 시도를 통한 차량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주요 국가에서는 차량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가이던스, 표준, 법규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하단의 그래프에서 2015년 지프 체로키 등 차량의 외부 통신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해킹 시연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 사이버 보안의 위협으로 인해 자동차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집행 권한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차량 안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NHTSA에서는 2016년에 일반 차량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서 ISO SAE 21434가 제정이 되었고요. UNEC 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를 추가로 제정을 하면서 법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지역 판매가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들어가려면은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자동차는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 영향도 및 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필요성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자동차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개발 제어기부터 외부와 연동되는 시스템까지 안전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커넥티드카 환경을 예시로 보게 되면은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과 연결된 차량 외부 영역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안 영역으로 이제 그림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어기에 대한 하드웨어 보안, 제어 로직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안, 제어 권한에 대한 접근 제어, 그 다음에 통신 데이터에 대한 침입 탐지, 이런 부분이 사이버 보안 고려 사항이 됩니다. 또 이제 우측으로 차량 외부와 연결된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부라는 거는 자동차와 통신할 수 있는, 그리고 통신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들 전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럴 때에 인프라, 클라우드 서버, 주변 차량, IoT와 같은 IT 산업 보안 영역도 함께 사이버 보안으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제어기뿐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전자 플랫폼, 이런 전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모든 구성을 이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범위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없는 미래를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역사를 잠깐 봤고요. 또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범위를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NEC 법규 소개입니다. UNEC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는 UNEC 산하의 GRVA 분과에서 CSOTA 태스크포스가 제정을 한 법입니다. 법규 시행일은 이제 22년 7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었고요. 법규 번호는 UNR 155번 GSR2에 해당이 됩니다. 법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기술 이런 걸 벗어나서 좀 더 크게 기업 자체가 사이버 보안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좀 강한 요구사항을 먼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자동차 생명주기에 걸쳐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분석 대응 활동들을 이제 제조사는 해야 되고, 그것을 정부기관한테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업의 인증장인 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먼저 인증장을 받아야 됩니다. 제조사가 CSMS 인증장이 있을 때에만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 V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TA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식 승인과 다르게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는 먼저 제조사의 CSMS 인증장이 유효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신차는 22년 7월부터 그리고 기존 차들은 24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형식 승인 때에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인증장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법규의 범위라고 하면은 일단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범위는 자동차 생명주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주기에서는 개발도 있고요, 양산도 있고 양산 후까지도 다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제조사 자체가 아닌 제조사와의 공급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의 벌칙은 위에 CSMS 인증장 혹은 특정 차종에 대한 형식 승인, 어느 거든 하나라도 이제 페일이 되면은 특정 차종에 대한 판매 금지, 만약에 CSMS 인증장이 발급이 안 되면은 해당 제조사는 자동차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벌칙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UNEC라는 어떤 국제연합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각 국가이고요. 그래서 이 벌칙도 해당되는 것은 각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EU에서 CSMS 인증장이나 특정 차종에 대한 VTA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EU 전체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958 협정 국가로서 EU, 한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이 사이버 보안 법규를 각 정부 기관에서 자국의 법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더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밑에 그림은
위에 설명드렸던 1번 CSMS 인증장과 특정 차종에 대한 VTA 인증장에 대한 관계를 예시로 넣었는데요. CSMS 인증장은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MS 인증장을 발급받은 제조사는 발급받은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특정 차종에 대한 VTA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CSMS 인증장을 적시에 갱신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차종에 대해서는 다시 형식 승인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조사는 CSMS 인증장도 만료되기 전에 정시에 항상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TA 인증장 같은 경우에는 이 CSMS 만료되기 전의 상태에서 각 차종마다 신차와 기존차 각각 시행일에 맞춰가지고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CSMS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UNEC의 사이버보안 법규는 두 개의 인증장이기 때문에 각각이 보는 범위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제조사의 기업 관리 체계, 그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 관리 체계가 잘 돌아가야만 그 체계에 맞춰서 특정 차종들이 사이버 보안을 제대로 반영해서 생산이 된다라고 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CSMS 같은 경우에는 법규 요구사항이 자동차 생명주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범위 전체는 연구개발, 그리고 양산 후, 생명주기는 거기까지지만 기업의 조직으로 봐주시면은 전사 운영하는 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공급망 관리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이라면은 전사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운영을 입증한다는 건 결국 여태까지 이행한 증적 결과들을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CSMS 인증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이행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밑에 봐주시면은 전사 운영부터 각각의 주요 도메인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요것은 UNEC 155 법규 해설서, 그 다음에 ISO SA 21434 국제표준, 또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3개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조사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또 그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정책에 맞춰서는 각 역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직과 역할로 이어집니다. 또 제조사가 사이버 보안을 정말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로 이런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문화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포탈을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테스트 툴도 있을 거고, 이런 기타 디바이스들이나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측에 있는 연구개발, 양산 후, 그리고 공급망 관리, 이 전반적으로 제조사의 CSMS 관리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감사의 요구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구개발, 그리고 양산 후 등이 또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이름을 빼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나 어떤 활동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구성상 좀 특징이라면은 연구개발에서는 이 자동차를 봐야 되니까 이 아키텍처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컨셉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 분석을 먼저 하고, 그게 이제 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이런 타라를 통해서 도출되는 보안 목표들이 이제 제조사에서는 사양으로 나오고, 그 사양들이 개발 과정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나열하게 됩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서만 잘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차를 그 라인에서 생산을 할 때 그때도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양산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 안에서의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산 후 같은 경우에는 보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외부 정보, 내부 정보 아니면은 기타 다른 데를 통한 제보 이런 모니터링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런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사이버 보안에 해당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취약점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이 취약점 분석을 통해서 정말 사고 대응까지 일어날 경우에는 사고 대응을 진행하고 그래서 해당 차종 아니면은 여러 차종이면 모든 차종들이 사이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 이런 것을 현재 법규에서는 양산 후의 활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에서는 제조사의 공급망 관리는 협력업체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협력업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협력업체들의 범위는 결국 제조사와 동일한 구성들을 다 협력업체의 관점에서 맞게 관리체계 수립을 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추가적인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들의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이행하는 활동들을 우리도 제조사로서 책임을 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VTA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HMG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관리체계 자체보다는 연구개발에서 해야 되는 활동, 연구개발에서의 사이버 보안은 VTA에 좀 더 집중이 되겠습니다. VTA 같은 경우에는 특정 차종 관점으로서 법규 요구사항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다른 제어기에 대한 VTA 아니면은 특정 기능에 대한 VTA들도 많이 존재해 왔는데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 같은 경우에는 차량 단위로서의 VTA가 되고 그 뜻은 그 차량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범위가 아주 큽니다. 자동차 내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 결과가 가장 핵심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량 단위로 볼 때 EE 아키텍처를 먼저 인증기관은 확인을 하고 그 EE 아키텍처에 맞춰서 각각의 제어기들이 적합한 사이버 보안 평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성 평가에 대한 결과 자료 그리고 타라, 이 타라는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의 약어로서 결국은 해당 차량이 내부 및 외부 통신 또 기타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해서 해커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고려를 했고 그 고려함에 있어서는 또 적합한 보안 조치를 이뤄내도록 안내를 하는 어떤 핵심 자료입니다. 그래서 타라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의 사이버 보안 사양서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요. 그러면은 인증기관은 사이버 보안 사양서가 이 타라에서 도출한 어떤 보안 목표와 적합하게 매핑이 되고 있는지도 전부 확인합니다. 사이버 보안 사양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결국 각각의 단품 테스트와 실차 테스트로서 실제 구현 검증 과정을 거칠 거고 그 결과서들이 이제 단품 테스트랑 실차 테스트라는 결과서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문서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제어기나 시스템의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테스트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테스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도출된 과정이나 원인, 사유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A 같은 경우에는 인증 대상 차종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및 제어기 실차 테스트 결과 확인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의 연구소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의 외부 통신 부분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예시로는 애프터마켓 프로덕트 혹은 OTS 혹은 데디케이티드 인바이러먼트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종류의 기타 범위들도
함께 그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이버 보안 평가를 또 진행했고,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연계가 되는 인프라들, 그러니까는 뭐 충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CCS 서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또 있을 건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이 되면은 ICT 타라라고 해서 그 인프라에서도 자동차 관점으로서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위험 평가를 했느냐,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차종이 이제 양산이 돼서 시중에 나갈 때 대비해 가지고 양산 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 그리고 자동차 사이버 보안 VTA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어떤 특정 기능을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목적으로서 사이버 보안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컨셉부터 그 구현 과정들, 검증 결과들, 그리고 그 차량이 앞으로 이용할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들과 그 외부 통신 인터페이스들이 주 매개체가 되는 인프라 영역, 이 전반적인 범위를 전부 다 보는 인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고려사항이라고 한번 적었는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들어가도 되겠지만 미리 앞에 페이지에서 몇 가지 그림을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연구개발 고려사항입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법규에서는 제조사가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 제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량의 생명 주기, 그리고 제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공급망 관리까지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제조사 그리고 공급망 모두에게 필수로서 이제 해야 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각각 실무자로서는 무엇을 봐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CSMS를 먼저 언급하자면 CSMS는 기업 전방위적으로 차량의 생명 주기 혹은 그 자동차를 아니면 부품을 개발함에 있어서의 협력 업체의 전체 생명 주기를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각 도메인들을 정책으로 수립을 한 다음에 이 정책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실무 조직들의 역할을 잡아주는 것까지가 첫 번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CSMS 인증장 같은 경우는 제조사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장을 발급받고 있지만 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UNEC 법규 기준이 아닌 ISO SA 11434 기반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VTA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개발 실무자들을 위한 영역이 될 건데요. 그림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사이버 보안 사양서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 사양서들에 들어가는 어떤 사이버 보안 솔루션들을 언급하자면 Secure Flash, Secure Access, HSM, 아니면은 Secure Coding, 아니면 Open Source Vulnerability Repor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특정 제약이나 시스템을 컨셉, 개발, 또 시험, 검증, 각각의 역할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이제는 없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지식 습득이 필요한 시기가 왔고 그런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인증기관이 차종에 대한 VTA를 진행할 때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향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 또 안전 측면으로서 구동, 제동, 변속, 조향 아니면은 도난 방지 혹은 개인정보 저장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보안 요소로서는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가할 때 피해 시나리오는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UNEC 자동차 사이버 보안 법규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요. 아무쪼록 법규가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는 현 시점에 맞춰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법규는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는 자동차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